댓글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사기꾼이 의원하겠다니 환장을 노릇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행안부의 요청을 받은 금감원과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에서의 감사들이 내려가서 감사를 한 결과 불법 대출과 대출금 유형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양문석 후보의 딸과 또 대출 브로커를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사실 최다미 변호사님이 저보다 법조 선배입니다. 우리 역량이 탁월하신 우리 대형 로펌 출신 우리 최 변호사님,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왜 불법 대출이라고 하냐면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처음에 그 사업자금 중에서 일부를 대부업체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은 거죠. 나머지 돈은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양문석 후보 부인의 계좌로 넣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은 하나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새마을금고의 직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아느냐까지는 아직까지는 수사가 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양문석 후보는 이게 불법 대출이 아니라고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사기 대출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불법 대출과 사기 대출이라고 저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결국 아직도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뭐 이렇게 하라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쇠 전략으로 불법 대출 아니다. 나 잘못은 했지만 그냥 잘못한 거지 불법 아니고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죠.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딱 그건 건데요. 대법원 판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사기, 명목 유용, 그러니까 그 명목 대출을 그 명목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명목을 제대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한 관계가 성립될 때, 또 하나 변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출 유형이 바로 사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설령 그때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되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사안으로 해서 유탄을 맞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양문석 그 후보뿐만 아니고 적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라는 걸 우회해서 사업자 대출로 돈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 초기부터 분명히 이 사건은 이른바 대출 브로커가 낀 작업 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왜냐? 양문석이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통영 사람이에요. 경남. 그리고 집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본인 말로 진짜 강남을 전세로 전전했다. 31억 빚내 가지고 하고 그 대출도 보면은 받은 게 사채업자한테 6억, 나머지 또 5억은 또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니까 11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31억을 짜리 사는데 11억 빼면은 현금이 20억이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현금 20억이 있었던 사람이 강남에 전세로 전전했다고 하면서 이게 그 돈 없는 사람 코스프레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고, 그때 항상 얘기하듯이 지인한테 빌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집 사는데 24%인 사채업자한테 6억이나 빌려서 집 사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 다 나오라고 해. 그런 사람 저한테 제보 주면은 제가 진짜 한 10만 원은 제가 진짜 포상금 드릴게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루어 짐작한데 가격이 좋게 나온 거를 어떻게든 잡은 거 돈으로 그렇게 해서 때려 박아 가지고 산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사업자 대출 일으킬 절차를 해가지고 돈 받자마자 11억 받으니까 그 중에 5억 몇천만 원은 바로 그 딸이 그 이 대부업체 아까 빌렸던 6억 그 빌렸던 대부업체로 쏴가지고 그거 근저당권 말소하고 나머지는
그것도 엄마한테 돈을 보내가지고 결국 그 돈은 개인이 빌렸던 돈을 다 갚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 놓고는 사업자 대출이 있은 다음에는 3개월인가 있은 다음에 그 돈을 어디 썼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소명을 했는데 액세서리 얼마, 뭐 구입하는데 얼마 했는데 다 그게 이른바 가라 영수증이고 가라 사업자 등록증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가라로 하면은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사문서 위조 그리고 또 그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면은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은행의 새마을금고에 정당한 대출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도 될 가능성이 있죠. 똑같은 것이 이른바 기생충에 있어서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듯이 위조해가지고 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꼭 그게 조국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조국, 조민 아들, 조원 해가지고 대학교에 위조된 원서 내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다만 하나의 쟁점은 뭐냐면 과연 그럼 사기죄가 성립되느냐.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은 저는 다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렇게 빌려놓으니까 과연 이거를 사기로 의의를 할지 여부는 아마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좀 고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출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불법이 되는 것인데 사기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저 대구새마을금고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죠. 근데 대구새마을금고는 지금 몰랐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사문서 위조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출 먼저 일으키고 목적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류도 사문서 위조를 해서 내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기가 되면 뭐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뭐 다른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얼마 전에 그 조국 씨 딸 조민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벌금 1,000만 원 받고도 비싸다고 지금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한 이유는 직접 위조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뭐 약간 다른 점도 있죠. 조국 조민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이익을 받은 거는 누구죠? 조민이지. 그냥 대학 입학을 그렇죠. 조민이 네. 했는데 이 빌린 돈 딸이 썼습니까? 안 썼죠. 제일 많이 쓴 거는 엄마가 그 아파트의 지분 75%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25%라고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갚았고 그 돈을 빌린서 쓴 주체는 사실은 양문석 부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직접 명의를 해서 대출 주채무자인 딸이긴 하지만 불법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딸이 거기 뭐 있겠습니까? 이름 빌려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처벌이 됐을 경우에는 딸은 제일 가볍게 처벌되고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가장 큰 이 그 양문석 후보의 배우자, 그 다음은 양문석 후보, 그 다음이 어떤 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도를 찐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다시피 딸은 돈을 그렇게 빌리고 나서 6개월인가 만에 사요나라 나는 잘난 부모님들 덕 좀 보고 우리 용은 캐나다 유학 간다라고 사요나라 하고 가고 우리 까제 개구리 붕어들은 남아가지고 한국에 있었던 그런 참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막판 선거 변수가 지금 크게 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사전 투표지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또 확대돼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최종적으로 어떤 투표 표심이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이런 투표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그 유권자들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 좀 사전 투표가 계속 유지돼야 돼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는 점도 많지 않은 더 적지 않은데 최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전 투표는
그러니까 본 투표 날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이제 유권자들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공정성이 계속 시비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선관위에서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빙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양문석 후보는 딸한테 안 미안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후보로 나아갔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그럼 결국은 딸이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로서 만약에 제가 아빠였으면 아빠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고 딸을 보호하는 게 사실은 맞죠. 맞죠. 예. 참 너무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고 하고 있는데 뭐 우리야 뭐 양구석 화이팅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자, 우리의 호흡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 우리 한번 테이블에 한번 모셔볼까요? 네, 그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준혁을 보내느니 아예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라고 강하게 지금 그 이재명과 그 김준혁을 질타하고 있는데요. 댓글 중에 진짜 쏙 들어오는 게 역사가인가 소설가인가 이런 야한 소설이라잖아요. 지금 잘 보면은 수원성을 여성의 특정 부위에 빗대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만주군 소위로서 뭐 위안부와 관계를 했느니 학교 선생님 할 때 초등학교 뭐 하고 뭐 어때 했느니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더니 급기야 알고 봤더니만 이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이죠. 예, 비유를 하면서 남편 벼슬 하는 남편이 자기 부인을 이용을 해서 이 승진하려고 이게 부부를 이렇게 뭐 바꿔가면서 무슨 관계를 했네 그런 좀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신대 역사학과 교수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일단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궁중애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요. 그렇죠. 예. 본인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진짜 역사일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을 끌어안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수원정에 있는 이 유권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이 수원정의 유권자들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원정의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야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나요? 전혀 안 했죠. 저는 안 했죠. 그러니까 저 당에서 사과를 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이화여대 학생과 관련해서 위안부로 이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뭐 미안하다는 취지로 했고 그래놓고도 자기가 맞다라고 하면서 한 40쪽짜리 지금 자기가 얘기했던 그 논문을 지금 올려놓고 하는 그런 앞뒤 다른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민주당의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 나와서 또 이 김문석 씨를 두둔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들, 김준현 씨. 김준혁 씨를. 이게 양준혁도 있고, 양문석도 있고, 김준혁도 있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막 그냥, 예, 김문석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 예. 김준혁 씨의 예.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또 이걸 두둔을 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의 입장이 정말 사과를 하는 입장인 것인가? 아니면 두둔을 하는 입장인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현실인지 초현실주의 사회인지 모를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문재인 때부터 만든 건 아닙니까? 분명히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정말 심판받아가지고 지금 깜빵 가가지고 진짜 국립대에서 콩밥 먹고 있어야 될 사람이 정당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현 정권을 심판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그렇게 또 여성을 위하고 여성의 어떤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여성 인권을 무시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얘기했던 사람들을 공천을 줘요. 이런 자기 모습 자가당착인 조직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게 저는 도대체가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 여성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개혁의 딸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딸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딸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도 궁금했어. 개딸들이 딸이잖아요. 그렇죠. 개혁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성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김준혁이라든지 이런 김준혁이 계속해서 여성 비하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분노를 느끼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지원해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느끼는 것인가? 저는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것인가? 그럼 당연히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게 더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또 이재명 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상식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고 우리 전통을 넘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식과 예의를 너무나 뒤집어 놔 버려 가지고 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극악한 폐악은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이들을 다 흩어놔 버렸다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표하셔야죠. 투표해야죠. 그렇습니다. 아까 영어로 된 아랑님인가 계신 분은 우리 지금 조기 투표에 대해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해킹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4월 10일 날 투표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생각을 영어로 쓰셨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당입니다. 우리가 여당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가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지금 투표해 주십시오. 잘못하다가 4월 10일 날 투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전 투표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수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진영이 믿고 투표하십시오. 제가 그건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이 지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24시간 그걸 지킬 겁니다. 우리가 결사이라도 만들어서 지켜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하면 당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전략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 무조건 나가서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 반드시 투표를 해주십시오. 지금 제우스님 반드시 꼭 투표합시다 라고 해놨고 그렇게 하면은 우짜님 말씀처럼 민주당을 납골당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연님 처음으로 사전투표 해야겠네 하는데 진짜 꼭 하십시오. 그래요. 네,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오늘하고 내일 사전 투표하시고 저희 월요일 날 우리 댓글로 사전 투표했는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10명께 별다방,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하나씩 쏘겠습니다.